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도 짓고 농지도 보전하는 방법, 한국형 시설농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신문에 기사가 떴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농지 9%를 소유, 미국, 프랑스, 베트남 농지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을 쭉 보면은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중국은 전 세계에서 700만 헥타르의 그 농지를 사들였다고 하고, 영국은 200만 헥타르, 미국과 일본은 100만 헥타르 미만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자, 중국은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21%를 차지하는데 농지는 전 세계 농지의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중국은 땅덩이가 넓어서 자체적으로 농지를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이 좋은 해외 농지를 대거 매수하고 있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이야기지요. 기사에 나와 있는 그 식량 안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해외 농지를 확보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력과 군사력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거론되는 나라들 지금 중국, 자, 힘 좋죠. 미국 당연히 더 힘 좋죠. 거기다가 영국은 미국하고 사실은 국기만 다르지 한 몸이죠. 자, 그리고 일본, 미국하고 아삼육이죠. 자, 색깔이 분명합니다. 중국, 미국, 영국, 일본. 외교력, 군사력 어느 정도 갖춘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아직은 좀 더 잘해서 중국, 미국 양다리 외교의 그 달인이 되면 최고로 좋겠으나 지금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조금 힘도 아직은 좀 미약하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한국은 자체적으로 일단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임야가 엄청나게 많죠. 자,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임야를 농지로 바꾸면 우리나라 식량 안보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부분은 또 요즘 환경 문제로 반대의 목소리도 좀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안이 되는 것이 건물 농지인데, 자, 오늘은 그 건물 농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일단 보면은 건물 농지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그 타워형 식물 공장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그 태양광을 그 골고루 들여오게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도입한 식물 공장인데, 자,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는데, 자, 이것을 건설하면은 굉장히 좋죠. 식량 안보 차원에서는 좋은데, 아직은 그 주거난이 있어서, 지금 보면은 이것을 짓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인구가 팍 줄어들면 그때는 뭐 이런 거 건설해도 될지 몰라도, 현재는 아직은 또 주거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성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을 도입하는 것은, 타워형 식물 공장을 본격적으로 많이 짓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번 진퇴양난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일단 농지를 늘리자라고 하면은 주상공이 줄어들죠.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줄어들고, 그 이야기는 또 주거난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상공을 늘리자 이렇게 되면은 식량 안보에 또 위협이 되겠죠.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계속 농지를 없애고 주상공 계속 지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식량 안보 위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지금 주상공 늘리자,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거 만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을 보면 진퇴양난, 농산물 가격 안정이 우선인가, 주거 안정이 우선인가, 자, 이런 문제인데, 예전에는 무조건 주거가 이겼죠.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주거 안정이 무조건 우선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인구도 이제 줄어드는 시점이 왔고, 물론 아직 주거난이 있지만, 농산물 가격 안정, 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식량 안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갑자기 유레카가 떠올랐습니다. 저기 그 한국형 시설농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저 아이디어를 기사를 보다가 떠올랐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옥상에 시간의 정원 저런 시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건물 옥상에 식량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인데 신세계 부산 그 신세계 센텀시티 옥상 정원에 주라지라는 어떤 그 정원을 세 단장을 했는데 저걸 보면은 저기서 농사를 지어도 되는 공간이죠. 굉장히 넓기도 하고 옥상에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앙사회 뉴스인데 기네스북에 오른 옥상 정원. 자, 보시면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세종 정부종합청사 옥상에 저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 점심 먹고 저기 쭉 한 바퀴 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저 공간은 저 옥상은 만약에 논을 조성해도 논농사를 지을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나게 넓은 옥상입니다. 옥상의 농지, 옥상의 농지를 조성할 수가 있겠다. 자, 요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자, 요런 거죠, 요런 거. 싱가포르에 있는 그 호텔, 쌍용건설에서 지은 유명한 호텔이죠. 자, 저렇게 조성을 해놓고 저 옥상은 시설농지를 만들면 건물도 짓지만 생산력이 좋은, 생산성이 좋은 그 시설농지도 확보하니까 건물도 짓고 시설농지도 확보하고 요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지금은 저렇게까지 지으면 아마 경제성은 안 나올 겁니다. 아직은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일반적인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옥상에만 시설 농지를 설치하는 수준, 그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그 실효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시겠지만 건폐율부터 보고 넘어가면은 100평 땅에 건물의 그 1층 면적이 100평이다. 그러면 건폐율 100%입니다. 100%. 자, 100평 땅에 그 건물의 그 1층 면적이 50평이다. 그러면 건폐율 50%입니다. 50%. 자, 요 개념을 머리에 그 기억하고서 3번 시설농업의 실효성 검토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그 시설농업의 그 생산성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노지농사 대비 그 시설농사, 뭐 수경재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시설농사의 생산성은 뭐 노지농사의 그 5배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생산성이 5배. 자, 그리고 2번 넘어가서 건폐율, 도시 지역의 건물들, 주상공 보면은 거의 건폐율이 50에서 90% 정도를 허용하는데, 물론 뭐 이런 건물도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제대로 지은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한 20% 정도 될 겁니다. 20%. 좀 잘 지은 데가 이렇죠. 20% 정도. 자,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자, 상업용 건물, 그 다음에 오피스텔, 아파트 전체를 합쳐놓고 보면은 아마 건폐율 평균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는 넘을 겁니다. 자, 20%, 30%, 40%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20%만 잡더라도 지금 생산성이 5배 나온다고 했으니까 20% 곱하기 5 하면 100%죠. 자,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도 농업 생산성을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고, 자, 농업 생산성도 그대로 유지하고 건물도 짓는 일석이조의 효과. 자,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아파트도 짓고 건물도 짓고 농지도 보전하는 방법
한국형 시설농업에 대한 그 실마리가 지금 나온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한 그 여자를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자, 현실 생활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한 여자를 만나는 경우와 똑같은 정말 엄청난 수준의 유레카, 자, 한국형 시설농업, 자, 이게 지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상 건물에 시설농업 설치만 하면은 만사 오케이다. 자, 엄청난 그 이야기입니다. 뭐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정말 멋진 이야기 같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정말로 그 식량 안보 한결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만들면 아마 경제성이 나오지 않겠지만 나중에 식량 그 안보 위기가 정말로 심각해지면은 농산물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지어도 아마 그때는 아마 경제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즘 그 식량 안보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데 한국형 그 시설 농지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임야를 농지로 좀 바꾸는 어떤 그런 방법, 자, 그 두 가지를 좀 천천히 이행했으면 좋겠다. 자, 요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